그럼 지금부터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똑똑, 이 멈추지 않는 기침 천식, 똑똑하게 치료하기에 대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윤호주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어르신들인데요. 저는 지금 우리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에 초대받은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윤호주입니다. 그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민건강 영양조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을 놓고 보면 한 3% 정도에서 천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세부터 12세를 놓고 보면 한 6.2%, 또 13세부터 18세를 대상으로 하면 한 8.5% 정도가 천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숨이 차다, 뭐 쌕쌕거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기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침이 감기 같은 기침이 아니고 기침을 한 번 하게 되면 아주 발작적인 기침을 합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니면은 아주 그냥 그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기침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기침이 대부분 감기 후에 나빠지고 야간이나 운동 후에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럼 천식은 얼마나 될까? 소아에서도 많고 성인에서도 많은 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한 5 내지 10%가 천식 환자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천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발생되는 천식 환자는 이제 소아에서 많고 특히 어르신 분들이 이제 천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역학조사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2000년도, 2010년도에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죠. 하게 되면 진단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보면은 95년도에 한 8.7% 정도 됐는데 2010년도에 했더니 10.2%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치료받은 적이 있느냐 했더니 95년도에 3.5%였던 게 2010년도에는 3.9%. 이거를 5년 단위로 계속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천식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천식으로 인한 수명 손실과 유병률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천식으로 인한 국가적 수명 손실을 보면 연간 한 37만 년 정도, 천식의 유병률은 98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4배 이상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 보건의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천식으로 인해서 국가적 질병 부담과 사회경제적 손실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결국 천식 환자에 대한 이런 관리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식의 이제 환자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가 이제 유병률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해보게 되면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 천식의 유병률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보면은 나이대별로 보게 되면 대개 이렇게 1에서 11세 연령대별로 놓고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10.8%, 6.5% 해서 청장년층이 되면 좀 줄어들다가 결국 연세가 드는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이렇게 15.6%로, 즉 어르신이 되면 천식의 유병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증가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의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해서 천식의 유병률을 봐도 어렸을 때 천식의 유병률이 꽤 높다가 좀 줄어들더니 어르신이 되게 되면 천식의 유병률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어르신 천식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천식이라는 병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이 숨쉬는 길을 우리가 이제 기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를 거쳐서 위, 장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숨쉬는 길을 기관지라고 하는데, 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가 굉장히 과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이 숨쉬는 길이 좁아진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천식이라는 병이 좁아지기 때문에 숨이 찬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때는 이 좁아지는 원인이 염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기관지를 넓혀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관지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관지 확장제를 쓰게 되면 환자가 좋아지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응급실로 환자가 오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근본 문제가 염증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항염증제를 쓰게 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많이 좋아진 거죠. 결국 기관지에 염증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어떤 사소한 자극, 뭐 미세먼지가 오든 담배 연기가 오든 이런 자극이 오게 되면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는 이런 게 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인과 천식 환자의 기관지를 놓고 보면, 정상인의 기관지는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넓어져 있는데, 천식 환자의 기관지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점액전들이 들어가고 기관지 벽이 이렇게 부어 올라가 가지고 천식의 기관지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 기관지와 달리 천식 환자의 기관지는 염증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자극이 오게 되면 염증 반응에 의해서 기관지가 과민해져서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의 기관지와 정상 환자의 기관지를 우리가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해서 위 내시경을 하듯이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정상 환자의 기관지는 이렇게 잘 열려 있는데 반해서 천식 환자의 기관지는 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드나드는 것이 방해를 받아서 숨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이런 기침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침은 감기 후에 특히 나빠지고 야간이나 운동 후에 증상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게 되고 호흡곤란이 오면서 이 좁아진 기관지 사이에 공기가 드나들면서 휘파람 소리와 같이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들리는 이런 게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이 됩니다. 이런 천식 환자는 항상 이렇게 쌕쌕거리고 숨이 차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주 잘 조절이 되다가도, 제가 이제 천식 환자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요. 이러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늘 아침까지도 괜찮았는데 오후에 어느 길을 가다가 매연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누가 흡연을 해서 담배 연기를 맡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천식이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발작적으로 기침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숨쉬기가 힘들고, 가만히 앉아 서 있는데도 숨이 차고 말하기도 어렵게 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맥박이 빨라지고 때에 따라서는 입술이 파래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는, 이렇게 천식이 갑자기 악화되는, 나빠질 수 있는 이런 천식의 악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천식은 왜 생기는가? 천식이라는 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식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돼서 천식이라는 병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어떤 알레르기 체질을 물려받았지만 환경적인 인자가 결합이 안 되면 평생 천식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설령 이런 유전적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환경인자가 자꾸 결합이 되면 천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인자와 환경적인 인자가 결합이 되어야 천식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병이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질환인데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양쪽 부모가 다 가지고 있으면 태어난 자식들의 75%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게 되고 부모 중에 한 분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게 되면 한 50% 정도가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 부모가 아무런 알레르기 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태어난 애들은 10% 미만이 알레르기 체질을 갖게 되더라라는 역학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봐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것은 이런 상당히 유전학적인 소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더라도 환경인자를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이런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식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인자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이다. 이런 환경인자 중에서는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바퀴벌레, 꽃가루, 곰팡이, 집에서 기르는 이런 애완동물, 비듬, 털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천식이라는 병은 대부분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숨이 차고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고 목에서 이렇게 휘파람 소리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면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멀쩡하다가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이런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면은 이제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천식을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단입니다. 대부분은 의사가 병력을 가지고 진단을 한 90%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천식이라는 병은 증상이 호흡곤란, 쌕쌕거림, 발작적인 기침이거든요. 이런 거는 천식이 아니더라도 호흡기 질환이 많이 유사한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성기관지염이라든지 여러분들 흡연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이 이런 증상이 있는데 천식은 흡연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천식이라는 병은 야간과 새벽에 심해지고 아주 좋을 때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기관지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자극이 들어오면 발작적인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가 병력을 잘 보면 90%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때때로 진단이 병력으로 잘 특징적인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폐기능 검사로 진단이 안 될 때는 이런 기관지 유발 검사, 천식 유발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천식을 진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천식이라고 진단이 되게 되면 천식의 원인 물질, 진먼지 진드기인지 꽃가루인지 애완동물의 비듬이나 털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천식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병력을 가지고 우리가 천식을 진단하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천식을 의심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잦은 기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고 또 때때로 사례가 걸리면 기침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스스로 본인이 잘 압니다. 이게 범상치 않는 기침이야. 스스로가 평소와 다른 기침이야. 이런 어떤 잦은 기침 혹은 기침을 하는데 여기 목에서 이상한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한 번 시작을 하면 기침이 대개 한 일주일이면 좋아지는데 이번에는 3주 이상 자꾸 지속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에 의한 기침 이런 거는 2주 이내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근데 3주 이상 되는 기침 이런 경우 혹은 운동 후에 좀 쉬게 되면 괜찮아지는데 운동이 끝났는데 자꾸 숨 차는 게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이 찰 수 있는 거죠. 근데 운동을 중지했는데 오히려 더 숨이 차면서 기침이 더 심해지고 쌕쌕거리는 경우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고 아침에 운동 삼아서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이 됐더니 숨이 확 막히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리고 기침을 하는데 발작적으로 한다. 이럴 때 천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새벽에 2, 3시경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기침을 하게 되고 한참 앉아서 잠을 못 들게 되는 그런 경우에 천식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기침을 자꾸 하면서 잘 낫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 기침이 천식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기침, 이런 경우에도 이 기침은 다른 기침이 아니라 천식에 의한 기침이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식이라고 진단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천식 전문 의사를 만나서 이 증상이 정확하게 천식인가 먼저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침이라든지 호흡곤란은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일에 오진이 되게 되면 쓸데없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증상이 천식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게 되면 그 천식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게 되면 상당히 쉬워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서 그 털이나 비듬에 의해서 천식이 왔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애완동물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기르지 않게 되고 치우게 되면 상당히 많이 호전되게 되는 거죠. 만일에 꽃가루에 의해서 천식이 왔다. 당연히 꽃가루를 피하게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천식이 악화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회피하게 되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두 번째로 천식이라는 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떨 때 천식이 악화됐을 때는 굉장히 곧 숨이 넘어가고 죽을 것 같지만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 진단이 숨이 차고 쌕쌕거릴 때는 굉장히 위중한 병으로 생각했다가 염증을 치료해가지고 좋아지게 되면 관리를 소홀하게 돼요. 그렇지만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좋아지게 되면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진료와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잘 돼야 결국은 궁극적으로 환자가 약을 완전히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진료와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약을 끊는 부분 아니면은 약을 줄이는 부분은 반드시 천식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자기가 천식 증상이 없이 잘 치료가 되고 있더라도 갑자기 예기치 않게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미세먼지에 노출된다든지 또 부득이하게 매연이 많은 곳에 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자기가 천식 환자는 기관지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자극에 의해서 천식 발작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오게 되면은 갑자기 기도 폐쇄가 일어나니까 천식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기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천식 악화가 올 때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그런 응급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가 자기의 증상을 나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런 청소라든지 감기에 걸리면 모든 환자는 천식 환자는 증상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환자가 외래를 다니면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응급실로 온다든지 아니면은 저하고 외래 시간이 아닌데 나빠져서 오는 경우에 물어보면 대부분이 감기 걸리는 경우.
특히 이제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천식 환자들이 예약 날짜가 아닌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독감 걸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오게 되고 또 담배를 못 피우게 했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된다든지 기후변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저기압이 되고 날씨가 우중충해지고 이렇게 되면 천식이 나빠지게 되고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든지 또 집에서 이렇게 매니큐어라든지 가구 광택제 뭐 이런 자극적인 스프레이 이런 거를 뿌리게 되면 이런 자극적인 냄새는 천식 환자를 다 나쁘게 해요. 격렬한 운동도 굉장히 나쁘게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천식이 다 나빠집니다. 천식 환자는 알레르기 질환은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면 증상이 다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천식 환자가 오게 되면 가족들에게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짜증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환자가 숨차고 쌕쌕거리고 이래 되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아지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자꾸 이게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가 증상이 이렇게 심할 때는 가족들이 걱정을 하다가 좋을 때는 또 너무 좋은 게 천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이게 꾀병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도와줘야 되는 병이고 또 환자 자신은 굉장히 성격이 무뎌져야만이 조절이 잘 되는 병이 천식입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는 예민할수록 조절이 잘 안 되는 병이 또 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인자가